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밤에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살찌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살찌면 빼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뭐 어쩌겠어요? 망치면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는 어떡하지 보다는 어쩌겠어 라는 마인드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왕 할 거, 어차피 할 거 기분 좋게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 종목을 조금 더 과감하게 그리고 조금 더 기분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오늘 운용형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출석 체크 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목요일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석 체크 1등은 레제비츠 님이 가장 먼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반올림 100%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뽀라맹커 청순 가련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좀 색깔이나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좀 여리여리 해보나요? 기분이 좋네요. 자, 블루스톤 김님도 오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 황금 잉어빵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붕어빵이랑 똑같네요. 속은 건가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확실하게 좀 다른 건가요? 궁금합니다. 진짜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붕어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아직도 못 먹었거든요.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그리고 WTN님, 오승님도 출석해 주셨고 제네시스님 반갑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오늘도 출석해 주셨고요. 벙벙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 여기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서 종목들도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전에 마지막 투자의 신이거든요. 이 시간에 꼭 놓치지 마세요. 또 내일 이 대응 전략을 놓치면 정말 우리 4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장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어제 이제 저희 방송 중에 그 소매 판매랑 뭐 PPI 이런 게 나왔는데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장이 완전히 하락을 했더라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장 우리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버텨주더라고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뭐 시장을 뭐 회원들한테 아침에 얘기할 때 오늘은 전략 후강으로 끝날 거다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강하게 뭐 플러스 반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침에 한 15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뭐 보합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늘 장 시초가가 거의 하락 출발이 없었어요. 마이너스 한 6포인트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거의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수가 예상치보다 덜 빠졌습니다. 덜 빠졌는데 일단 앞서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장 초반에는 나스닥 시장이 거의 1%대 이상까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나왔을 때는 이제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부합하는 쪽이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양호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호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상승 출발했지만은 곧바로 나온 소매 판매가
발목을 좀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호재였어요. 악재가 호재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이슈 자체는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네. 경기 지표는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됩니다.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악재로 반영이 돼요.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작년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으면 아마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경기가 침체 이슈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와 버리니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소비에 의존하는 경기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곧바로 하락이 좀 전환이 좀 됐는데, 하락을 더 부추겼던 것 자체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2월 달에 50p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2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그 93%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93%대인데 50p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이 전강 후약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자체는 전약 후각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장중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4,000계약 넘게 4천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매도가 나왔다가 장 막판에 2천억 정도 줄어들면서 네. 마이너스 2천억 정도로 판 상태에서 끝났거든요. 그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매도였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약간 매수로 좀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플러스를 만들어 놓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수급이 어제 상당히 불안한 수급이었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현물에서 무려 코스피에서만 5,700억이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5,6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거의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그러니까 어제 흐름으로 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약화되지 않게 됐었는데 오늘 매수 확대로 나타나면서 전략 후강 장세를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것 자체는 특정 업종에 집중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전기전자, 어제 삼성전자 매수 규모가 20만 주대까지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를 했어요. 거의 400만 주 이상, 460만 주 가까이가 매수를 했으니까 SK 하이닉스 매수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하학업종의 매수가 잡힌 것 자체는 아마 SOE를 주식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유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이들 두 개의 섹터에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올라간 것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 지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8% 올랐기 때문에 1.8% 올라가면 종합주가 지수 삼성전자 한 종목만 10포인트 이상 올리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끌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업종으로 따지면 통신 보험업종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지만은 통신과 보험업종이 상당히 강했고요.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감 부각이 좀 되면서 은행과 운수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종목, 덴티움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였고, 로봇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최근에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 주가는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유럽의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인가요? 파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 기업인데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급등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 시장의 흐름 특징 자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은행주 중심의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 반면 앞서 통신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방어적인 종목들을 음식업종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슷한 국면 쪽이었지만 종목별 업종으로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종목 장세의 흐름이 상당히 짙었다. 그렇게 좀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슈라고 하더라도 또 시장 분위기라든지 때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는 좀 견고하게 버텨줬는데요.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종목별로는 굉장히 큰 차이들을 또 보여줬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시장에서 뼈저리게 좀 느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또 앞으로 시장에서 내 종목도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좀 답답한 종목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저희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에서 함께 해결을 해보면서 이제 설 연휴 구정까지 다 지나면 정말 본격적으로 2023년 정말 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좀 설날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답답했던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다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02-325-8200번으로도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 와주고 계시고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JSS 최님 오셨네요. 이용민님과 이재영님도 반갑습니다. 제롱파월님 오늘도 오셨군요. 또 봄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준호님께서 궁금한 거 많으면 더 허기져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배고프신가요? 자, 그 허기를 이 정보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잖아요. 항상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또 수익이 아직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귀여운 밤비님께서도 하이루 하면서 등장해 주셨고요. 오, 오늘 구리구리 너구리님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노메트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4,500원, 비중은 7%입니다. 오늘 매수가까지 왔다가 내려갔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노메트리가 오늘 장중에 정말 잠깐 튀어 올랐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13,300원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거의 뭐 15,000원도 뚫고 올라갔었는데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이노메트리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졌을까요? 오늘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예산은 차전지 장비 검사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을 거예요. 수주 공급 계약이 아마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수주 공시가 나오면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 일단은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무조건 그 수주 공급 계약 나오면 따라서 하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인지. 근데 딱 보니까 작년 매출액 대비 1,200억 정도 했으니까 28%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오늘 한 16% 가까이 올라갔나요? 또 보면 확정 매출액이 꽤 큽니다. 1312억이거든요. 1312억이 아니라 132억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네. 그렇죠. 회사가 작년 매출액이 460억이니까 정년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28% 120억 되니까 얼마 크지 않아요. 이게 회사가 근데 1,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아까 연단당 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전체 480억 중에서 120억이니까 근데 이거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오늘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장 끝나고 또 이제 PNT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PNT도 제가 알기로는 장 끝나고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아마 이 정도도 많이 떴을 거예요. 아마 시간에 볼까요? PNT도 오늘 이노메트리를 보면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PNT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시간에서 지금 볼까요? 얼마 떴나? 내일 아침에 아마 떠서 나올 건데 이것도 밀릴 거예요. 따라서 사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PNT가 시간에서 6%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25,000지 거래가 되면서 그러면 PNT 갖고 계신 분도 내일 아침에 주가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PNT도 제가 알기로는 매출에 1,200억 정도인가 제가 수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1,112억 나왔지 않습니까? 1,112억인데 PNT는 전년 매출액이 3,700억이니까 매출액이 거의 30%.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노메트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노메트리는 28%고 이 종목은 매출액이 많으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PNT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수지장고가 지금 작년도에 제가 확인할 때 1조 한 3, 4천억 됩니다. 1조 3, 4천억 되기 때문에 그 규모로 따지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노메트리는 이게 오늘 이런 거 수주 나오면 따라서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PNT 갖고 계신 분들도 아침에 5%, 6% 떨어져 나오면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 보면 이노메트리가 오늘 그 수주 공급가 120억 가지고 주가가
16%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꼬리를 달고 밀려버렸잖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고점이고, 고점이고. 그리고 2차 전지 회사들이요. 이게 수주는 제가 작년도에 많이 해놨다고 그랬어요. 수주는 많이 해놨는데 제가 2차 전지 회사들, PNT라든가, PNE 솔루션이라든가, 하나기술이라든가, 엠플러스라든가 종목들 다 작년도 수주,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다 체크를 했거든요. 네. 수주가 대체적으로 202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300%, 400% 이상 증가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못 따라준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장비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작년 상반기 때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매출액 서서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투자가 늦어지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투자를 많이 한 쪽이 아무래도 SK온이지 않습니까? SK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 SK온이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서 투자가 좀 늦어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진행이 좀 되면서 투자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하면서 투자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특히 SK온 쪽의 수주를 많이 기업들이 M+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자가 작년도에 많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도보다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작년도 그렇게 수주를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200%, 300% 해놨는데 20%, 30% 수주해봐야 주가 못 간다는 거죠, 제 말은. 현재 상태에서는. 잔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중요한 건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 30% 수주 공시 나왔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 실적을 확인하고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노메트리는 이제 지나버렸죠. 이노메트리는 우리 시청자님이 14,500원에 오늘 따라 사시는 안 하셨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매출액 설사 100% 나와도 주가 빠져요. 매출액 대비해서 회사가 연간 400억대 매출인데 400억대 수주한다 하더라도 20% 이상 못 갑니다. 현재 상태를 봐서는. 일단은 당장 고점이 형성이 좀 됐고요. 예산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약간 흑자 전환은 한다는 쪽인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거든요. 현재 4분기 때 지금 매출액이 다 많이 영업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이게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는 쪽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4분기 컨센 자체가 아마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 앞서 얘기했다시피 SK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투자가 지연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다면 현재 3분기까지는 거의 적자거든요. 이게 45기 안 나와서 컨센 자체는 하회할 거예요. 대신 제가 예사 수주를 좀 정확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사도 수주가 증가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금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장비 회사들은 이제 1분기 때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작년 수주 받은 것 자체가 집행이 좀 되면서 실적이 따라주면 그들 관련 종목 중에서 아마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현재는 가장 제가 안전한 주식 자체가 불확실한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이 낸 PNT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장비 회사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PNT만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이후에 이노메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기술이라든가 M+라든가 그렇던 관련 기업들 주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들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집행이 좀 되면서 1분기 때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그들 종목 쪽에 수혜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장주인 PNT 정도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은 아마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면 PR이 15배 되는 수준인데 근데 PNT로 본다 한다면 PNT가 대장주라 했습니까? PNT는 실적이 검증된 회사예요. 작년도에 영업이 500억 난 회사가 올해 700억을 난 회사인데 네. PNT가 보시게 되면 올해 작년 2020년도가 PR이 13배짜리입니다. 대장주가. PNT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대해서요. 그다음 올해 1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제가 이노메트리는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된다 한다 PR이 14배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PNT가 여전히 주가 싼데 PNT 가지고 계신 분도 철저히 내일은 따라 사서는 안 된다. 한번 파시는 매매 최소 한번 분할 매도라도 하는 전략. 주가 아침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한번 고점 매도 위에 저점 매수 기회를 잡으시고 이노메트리는 오늘 고점에서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 발표된 2월달, 3월달까지는 오늘 15,000원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갈 것 같고 매물층이 지금 여기에 포진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 거래량까지 많이 좀 되면서 이게 14,500원, 600원대가 아마 상당 기간 저항선을 작용할 것 같아요. 최소한 작년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되는 2월 중하순 정도까지. 1분기 때 앞서 이제 작년 하반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걸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1분기 작년도 하반기 때 미뤄졌던 실적이 1월 달로 1분기로 2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 때 실적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뭐 바닥 찍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 않게 나서 일단 2월달, 3월달까지는 15,000원 넘기 힘드니까 네.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아깝게 매도 타이밍이 정말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좀 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장비주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나눠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할게요. 채팅창 보니까 오늘 로또님 잘 오셨고요. 귀여운 밤비님, 제 체력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해진 것 같다라고 걱정도 해주셨는데 진짜 이놈의 코로나 너무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저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양제 샀잖아요.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영양제 두둑하게 사놨습니다. 자, 그리고 쫄보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스카이 로켓님도 반갑습니다. 오, 우리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는 지난주에 산 복권 숫자가 4개나 맞으셨다고. 4개 맞으면은 몇 등이에요? 얼마 주나요? 4개 맞아도 뭐 주긴 주죠. 저는 로또 진짜 1등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한 2등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끔 사는데 한 번도 5,000원도 당첨된 적이 없는 똥손 중에 똥손입니다.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자, 그리고 상상님 잘 오셨어요. 한강님도 오늘 출석 체크하셨고 올해는 성투님 반갑습니다. 고재관님도 잘 오셨어요. 아, 4등이면 5만 원이에요. 와, 그래도 5만 원이면은 치킨 한 2마리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설특집 방송에 대한 공지도 지금 채팅창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특집 2개 준비되어 있네요. 경제 대담과 그리고 우리 앵커들이 함께하는 윷놀이 한판이라는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레제비츠님 남겨주셨어요. 진성 TC 살펴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2,000원이에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13,000원 넘겼을 때 절반은 팔고 남겨둔 물량인데 지금 추가 매수 대응하면 될까요?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하신 상태고 또 그 이후에 좀 가파르게 내려와서 잘 챙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진성 TC는 건설기계 굴삭기 쪽에 그 외부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 회사인데 주 거래처가 캐터필라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제 캐터필라 쪽에 매출이 많았는데 현재는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좀 다변화가 좀 됐어요. 캐터필라 외에 일본 업체라든가 중심으로 유럽 업체까지가 다변화가 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작년도에 11월 달에 주가가 15,700원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대부분 이제 굴삭기 회사들 보게 되면 두산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11월 달에 이거는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11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에 글로벌 이제 굴삭기 판매 동향이 나오는데 특히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굴삭기 판매 자체가 급증을 했어요. 원래 3분기 때가 비수기인데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업황이 돌아선 쪽이 굴삭기 쪽입니다. 굴삭기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경기에 민감한 중국 관련주다 그렇게 인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 바뀌었어요. 중국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의존도에서 탈피해가지고 거의 매출처 자체를 동남아라든가 유럽, 신흥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다변화하면서 중국의 매출 비중은 급감을 했지만은 매출차가 다변하면서 보니까 가장 매출액이 많이 나는 게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니까 유럽의 벨기에더라고요.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행이라든가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여건을 보셔야 좀 되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작년에 좋아졌던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해도 증가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국가들 자원 부국 중심으로 해서 광산 개발 자체가 활발히 전개되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가장 컸던 중국 자체가 3년 동안 안 좋았는데 올해 이제 중국이
또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 한다면 중국의 굴삭기 시장 자체도 회복될 거다.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중국 굴삭기 판매량 자체도 작년도부터 약간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 자체는 제가 보면 여전히 건설 기계 쪽이 가장 괜찮다는 쪽으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 T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굴삭 회사들이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그 최대적이 날 것 같고 올해도 시장 전망치로 따지면 작년도보다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 전망치 자체가 전반적 경기 침체 국면과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 자체가 굴삭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 TC도 예사 실적 보시게 되면 예사가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예사가 보시게 되면 193억 났어요. 원래 예사가 1년에 영업이익이 2021년도 이전까지 본다 한다면 200억, 280억이 1년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 때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굴삭기는 본래 이제 1분기가 성수기입니다. 2월달, 3월달에 중국 때문에. 그렇게 났다는 것 자체가, 추세 자체가 올해도 계속적으로 전개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진성 TC PR이 작년도 시작 기준에서 5배입니다. 5배. 원래 진성 TC가 캐터필러 양쪽에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캐터필러가 비싸게 평가를 받았어요. 캐터필러가 PR 18배 평가를 받으면 진성 TC는 12배 정도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캐터필러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 신고가입니다. 거의 $260까지 올라갔다가 전날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현재 다우 종목 중에서 신고가 종목이 캐터필러 외에 없어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투자에 따라 가지고 인프라 투자 자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가 좋아질 거고 진성 TC 당연히 좋아질 거고 또 매출자가 다변화가 좀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캐터필러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PR이 18배거든요. 진성 TC는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 싼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10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캐터필러가 8배면 과거에 12배, 3배, 4배까지 안 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당 EPS가 해서 2,000원이거든요. 2,000원 2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가 자체가 쌉니다.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대부분 보면 굴삭기 종목들은 요즘 보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팝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왜 파느냐? 기관 투자가들은 일단은 한쪽에 쏠리면 그쪽에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요. 인덱스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뜨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신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교체 매매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꺼져요. 한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진성 TC도 아마 기관이 좀 많이 팔았을 거고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 현대인프라코라든가 관련된 좀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진성 TC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을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 8만 주 가까이 들어왔죠. 기관은 오늘 또 좀 기관이 약간 좀 기관이 최근에 3일 동안 좀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바닥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다시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려서 충분히 건설기계 쪽은 1분기 정도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승매매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를 제가 2개를 얘기했거든요. 건설기계하고 1분기 때. 그 다음에 의료기계 있었죠. 의료기계. 근데 의료기계는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덴팀이라 종목들이 그 신고가 나왔어요. 네네. 건설기계는 조금 올라섰다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주가 빠졌으니까 매수 타임이 좀 되지 않겠는가.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를 좀 아마 내일 약간 빠지면 11,600원 정도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 잡으셔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매물치기거든요. 이때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좀 됐는데 그런데 일단은 14,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져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성 TC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또 현명하게 대응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11,600원까지 조금 더 내려갔을 경우에 그 저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4,000원까지도 열어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귀여운 밤비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행운의 숫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하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얼마 전에. 자, 귀여운 밤비님께서도 올 한 해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도 이참에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니까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고 운용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올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약품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만 원에 10%요. 26만 원에 10%. 이번에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좀 매수하셨는지? 1월 15일 경매요. 15일. 최근에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어제 오늘 좀 떨어졌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얼마 어떻게 될지 뭐 모르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한미약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운용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해서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하세요. 예. 예. 가만히 있어라. 주가는 뭐 비싸게 사시는 않으셨네요. 언제 최근에 사셨나요? 15일 날 샀어요. 15일 날.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일단 뭐 타이밍 자체는 그 나쁘진 않았네요. 저점에 사셨는데 이거 혹시 뭐 매매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전에 예. 23만 원을 한번 사가지고 예. 돈 못 벌고 한 24만 원대가 팔고 나왔어요. 23만 원 싸게 사셨던 것 같은데 해서. 예, 이전에 한번 되게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가격에 샀는데 2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졌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28만 원인가 9만 원 갔는데 예. 하루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23만 원을 한번 샀어요. 예, 오래 전이신 것 같은데. 옛날에. 예, 그렇죠. 예. 그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 그 유일하게 제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제가 증권사 90년대에 들어갈 때 제가 생각나는 거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미약품이 그때 당뇨병인가 뭐 신약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로열티를 그 당시에 800억인가 제가 유입된 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800억 엄청 컸거든요. 90년대에. 이제 그때 기회를 가지고 한미약품 하게 되면 국내 제약사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 그래도 알다시피 그 과거에 그 한미약품이 대박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원까지 갈 때도 이때 한미약품이 대규모 로열티 그때 나중에 취소됐고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예산은 그 신약 개발보다는 일단 시력 자체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의 회사가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신약 개발 바이오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이슈가 없으면 주가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 실적으로 보면 사상 최대예요. 보면 전망치 보면 이 회사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2020년도에 490억, 그 다음에 2021년에 1200억, 작년도에 지금 아직 실적 발표는 확정이 안 됐지만 1600억, 올해 1800억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증가되면 주가 가야 되잖아요. 예, 주가 가야 돼. 왜 못 가느냐. 이거 신약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막상 실적 발표되고 신약 발표도 주가 못 갑니다. 발표돼도. 오늘 대표적으로 AL 바이오인가요? 바이오가 담낭암과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임상실험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그 회사 저는 이게 뭐 한미약품 이제 바이오 회사보다도 제약 쪽인데 바이오 회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BL 바이오를 보면 답이 나온다.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이오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ABL 바이오도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회사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여했을 건데 이 회사 보게 되면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요. 기술 로열티 수출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그러니까 아마 10억 달러도 넘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한 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기회가 되겠냐 이거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쉽지는 않다. ABL 바이오를 보면 답이 나온다. ABL 바이오 들어가셔서 이 회사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고 기술 로열티를 수출했냐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신약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희망이 없어요. 그들 종목들이 저는 많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ABL라든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으로 돌아와서 한미약품은 이제 그런 쪽에 과거에 그런 수출을 했다가 또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잘 안 믿습니다. 이게 한미약품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술 수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돈도 바로 안 들어오고 나중에 또 취소돼 버리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펀더멘탈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목간 유지 자체가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PER 기준에서 30배 되는 수준이니까. 유한양도 마찬가지예요.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PER 뭐 7배, 8배 앞서 진성 TC도 5배, 6배 그 종목도 못 가거든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미약품은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일단 규칙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 실적이 계속 증가되니까 그럼 중장기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니까 결국은 원금 확보는 오겠지만은 현재 가격대도 일단은 비싸다. 왜냐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로 시가총액이 예사가 지금 3조 원인데 3조 원인데 자본 총계는 지금 1조 원도 안 되거든요. 즉 PBR이 3배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자기 자본율은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근데 주가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에 높게 사지 않으셨으니까 현재 뭐 이 가격대는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걸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25만 원대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강력한 저항선이죠.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매물 공백층이거든요. 뭐 3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좀 힘들겠지만은 28만 원 정도 내일까지는 충분히 목표 수익을 염두에 두시고 손절 없이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비중이 10%니까 목표 수익만 작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만 5천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종목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목표가 28만 5천 원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미약품의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고요. 근데 회사가 최근에 실적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계속 좋아진 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 무상증자 발표했나요? 무상증자? 예, 혹시 아세요? 이거는 무상증자. 예, 시청자님. 오래 사셨죠? 예. 네, 오래 샀으니까 무상증자 혜택 없고요. 예. 보니까 작년 12월 15일 날 무상증자 공시했는데 이거 보니까 주식배당이네요. 무상증자 아니라 주식배당도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주식 갖고 놓으신 분들은 2%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배당이나 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영향 없었었어요. 2%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오래 사셨으니까 영향 없을 것 같고 작년도에 사신 분들은 아마 주식배당 형태로 무상증자가 2%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실적은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온다. 그리고 주가 실적이 안 좋아도 이 종목은 주가 영향 없다. 예. 우리 시장이 그래요. 한미약품도 예. 왜냐하면 3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 영향 없습니다.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28만 5천 원까지 수익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여기서 전화 마무리하도록 새해 복 할게요.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미약품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운용용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네요. 현재 9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저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최JSS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하이로닉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7,35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하이로닉이 미용기기 관련 종목이죠. 그렇죠. 네. 오늘 뭐 흐름 괜찮았고요. 7,490원 올라오면서 시청자님께서도 수익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예, 앞서 제가 이제 오늘 의료기기가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이제 하이로닉 또 PB 미용 의료기기 회사예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국면 때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우리가 쉽게 가서 피부과에 가기가 쉽지 않을 건데, 맞아요. 근데 의외로 좋아요. 알려졌죠 종목들. 임플란트 기업들도 최대 실적이고요. 오스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이라든가. 네. 또 이 의료기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또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오스 임플란트도 그렇고 덴티움도 그렇고. 근데 알다시피 중국의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올해 그 상반기 때 주목할 정도 의료기기가 했던 것 자체가 중국에 이제 위드 코로나 진행이 좀 되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국면 쪽에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의료기회사들이 최대 실적이 났으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좋아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찐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의료기기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기, 여러분 중국 위드 코로나 국면 때 이제 관련 수혜주 찬이라고 화장품이라든가 맞아요. 많이 뭐 엔터라든가 그쪽 보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은 주가 엄청 비싸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실적도 최대 실적이고 의료기기 회사들의 PER이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가 PER이 10배도 안 됩니다. 오늘 덴티움이 제가 대표적으로 덴티움을 제가 추천했는데 오늘 덴티움 신고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오늘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덴티움 그다음에 괜찮은 것 자체가 루트로닉, 그다음 클래시스, 루트로닉 클래시스 관련 종목들이 실적 최대 실적이에요. 근데 하이로닉은 오늘 주가가 안 좋아요. 주가 차트도 보시면 안 좋잖아요. 이거는 조금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도 저가 쪽입니다. 저가 품질이라고. 그리고 이제 좋은 회사들이 앞서게 벤티움이라든가 약간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강하거든요. 루트로닉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실전에서는 좀 매도를 한 쪽인데 좀 했던 예사도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예사는 좋은 이유 자체가 동남아라든가 미국 쪽에 다변화가 됩니다. 이게 매출자가 다변화된 회사들은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일부 중국 쪽이라든가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부진해요. 부진한데 근데 하이로닉은 아까 저가형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가치가 좀 떨어져요. 정확히. 그래서 저는 하이로닉까지 이제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후발주로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작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예요. 시가총 1,000억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까지 지금 영업이 37억인데 2021년도에 46억이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실적 증가 속도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매물층에서 딱 저항을 좀 받았거든요. 또 21동 평균선이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 일단 시적 턴 어라운드니까요. 8,6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30%네요. 오늘 사신 것 같은데, 뭐 8,600원? 그 정도까지, 6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로닉입니다. 이쪽 의료기기나 또 미용기기 같은 종목들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섹터로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살짝 이 탄력에 대한 부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면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체크를 해드렸고요. 목표가 8,600원입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이재영님께서 이마트 올려주셨어요. 매수가는 16만 8천 원이고 비중 8.5%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마트가 이제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10만 원까지 잘 올라왔어요. 자, 16만 8천 원까지는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주 높게 사셨네요. 16만 원이면, 그렇죠. 뭐 차트가 안 보이는데, 거의, 2021년도 지수만 맞고 고점 수준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아마 오늘 좋은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목만 봤는데 실적이 아마 턴 어라운드 진행이 좀 되면서 아마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실적 좋아집니다. 그동안 예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회사 쪽에 그 새벽 배송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거기서 의미 있게 실적 성장이 안 됐어요. 그의 가치가 상당히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아지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차트도 22평선에서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수급이 아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기관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죠. 외국인도 사고 기관이 지금 4일 연속 좀 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제 턴 어라운드니까 비중이 8.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거는 이제 가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주당 BPS가 4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주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악재가 안 돌 때 주가 사셔야 됩니다. 다만 아직은 예사가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이니까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예사가 현재 지금 3%밖에 안 돼요. 3%밖에 작년도 8%. 올해 이제 작년도 일회성 이익이 빼야 되겠네요. 올해 지금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빠르게 못 갑니다. 이익이 정상 가려면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예사가 이익률이
자기 자본 이익이 7%, 8%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주당 BPS가 지금 40만 원짜리고 PBR이 0.3배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르게 가지 않으니까 10만 한 2, 3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셔가지고 그럼 단가가 한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8% 정도 사시 20% 정도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건 그 가격대는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거의 한 하반기 정도, 5월달, 6월달 정도 가면 13만 원 정도, 하반기 정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좀 풀린다 한다면, 그때 13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 목표 수익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천천히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0만 2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13만 원 선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를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예, 자, 지난주 제가 미니 강의 주제와 비슷할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미니 강의 주제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종목 차별화 장세에 대비를 하자. 제가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와 약간 비슷한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결론 뭐냐? 빠르게 가지 않는다. 현재 이제 주가가 2,400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최근에 지수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없어요. 은행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 지수 상승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좀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 아마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 자체는 이제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가 좀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완화가 좀 되면서 전일은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좀 나쁘게 나오면서 다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지만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지금 확실하게 완화적인 기대감 쪽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은 계속 외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9월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가장 반영하고 있는 2년물 국채 수익도 최저치까지 작년 아마 7월달 이후인가요?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A등급 회사채 수익률이요. 5.7인데 오늘 보니까 4.4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떨어지고 있고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단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것 자체는 대형주 중심 올라갔던 것 자체는 외국인 수익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소커버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개인적으로 바닥은 좀 나왔다고 봐요. 제가 상반기가 고비라고 특히 1분기가 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이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뭐냐? 주가가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빠르게 가지 않는다. 제가 주가가 항상 얘기할 때 주가 빠질 때는 안 빠진다 얘기하고 올라갈 때는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할 건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 돈이 거의 안 들어와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43조 원대에서 46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 자금이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가 주식을 많이 팔아놨거든요. 4조 원을 팔았거든요. 팔면 개인 투자 팔아놓으면 고객 예탁금 증가가 나타납니다.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신규 자금은 없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돈 유입되기는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가 어느 정도 투자 아직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좀 더 금융 완화가 돼야지 돈이 들어오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 오늘 현대건설 발표되는 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적자 나왔어요. 제가 건설주는 적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가이던스가 1,600억인데 500억대 나왔고 문제는 단기 순손실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1,200억 적자가 났어요. 근데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코스피 시장은 로우 리스크, 현재부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반면에 이제 이따 표를 보시게 되면, 표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혹시 표가 좀 준비된 거 있으면 좀 올려 보시면, 표가 제가 준비가 좀 안 돼 있는데,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화요일날 했던 그 자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종목을 보시게 되게 되면, PR이 기준에 30배입니다. 30배고, 그 다음에 PBR이 거의 3배고요.
문제는 자기 자본율이 6.7이에요. 근데 나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더 쌉니다, 주가가. 나스닥 시장이 PER이 하면 20배고요. 우리나라가 3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PBR은 대신 나스닥 시장이 11배 비싸요. 근데 나스닥 시장의 자기 자본율을 애플 내에서부터 해가지고 시가총 10종목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뭐 암전 밑에까지 본다 한다면 자기 자본율이 57%입니다. 제가 이제 강조를 할 때 자기 자본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본율이 ROE거든요. 이른바 정기예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차이가 뭐냐. 앞서 우리나라는 자기 자본율이 6.7이에요. 시가총액 10종목에. 삼성전자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뭐 포스코, 뭐 현대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종목 평균해 보니까 6.7이고 나스닥 시장은 57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스닥 시장이 6배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60% 올라갔고 우리나라 10%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나라 시장의 차이는 뭐냐? 나스닥 시장 PBR이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PBR이 11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배. 근데 나스닥 시장 PBR은 지수의 하방이거든요. 나스닥 시장 빠지면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산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3배예요. 문제는 제가 아까 대형주들이 쉽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지금 236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11.7배라고 하거든요. 2011년도 6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 갈 때 그때 PER이 11.7배 현재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실적이 2011년도 비해서 실적이 급감했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PBR이 3배고 자기 자본 6.7인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평균 PBR은 0.9거든요. 무슨 말이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6배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나스닥 시장이 이제 장이 올라갈 때 나스닥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더디게 간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본율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기 자본율은 평균 6.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더디게 간다. 미국 시장은 좋아지면 나스닥 시장이 자기 자본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는 안 빠진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밸류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겠느냐? 결국은 경기가 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진다든가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좀 돼야 되겠죠. 현재 삼성전자가 PER이 22배거든요. SK 하이닉스 적자고. 현재 실적 자체는 내년도 실적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내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면서 이제 표가 좀 나오죠. 보시게 되게 되면 자기 자본율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율이 주가 상승률을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배워야 산다 했기 때문에 아마 연휴 동안에 제 방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대신 주가는 안 빠진다고 했으니까 조정 구간에서 가는 거고 경기 수준을 확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뭘 봐야 되느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사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PBR이 코스피 지수가 평균 PER이 20개 종목이 10종목이 30배고 PER 2.3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PER은 지금 10.7배니까 11.7배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싼 종목들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으로 보면 제가 현재 경기수를 본다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건설기계, IT, 건설기계, 그 다음에 의료기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성장하고 있는 쪽이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은 테마 관점에서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충분히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쪽에서 종목을 좀 잘 찾아봐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눈에 띄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장은 빠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하나하나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시장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